오늘은 제가 지방보다 무서운 달콤하게 죽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고 암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의외의 음식입니다. 동물성 고단백질이나 고지방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고 암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은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당분의 위험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면역력을 거의 바닥 상태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백혈구의 박테리아 파괴 능력을 92%까지 다운시켰습니다. 특별히 당분 중에서 주스나 청량음료에 많이 들어간 단순당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고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어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순환을 시키느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생산합니다. 또 혈액이 산화되고免疫力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런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설탕이 인체의 면역력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닐 레들리 내과 전문의의 책 건강생활습관 171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탕은 백혈구의 박테리아 파괴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감염병에 많이 노출되게 합니다. 온전한 채식 520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탕을 12시간만 섭취하지 않아도 한 개의 백혈구는 각각의 백혈구는 14개의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설탕 6티스푼과 같은 양인 푸딩 반컵 또는 캔디 60g을 먹으면 각각의 백혈구는 10개의 박테리아를 파괴해 면역력이 25%나 감소됩니다. 그리고 설탕 24티스푼과 같은 양인 치즈케이크 중간 크기 한 조각을 먹으면 각각의 백혈구는 고작 한 개의 박테리아를 파괴시켜 면역력이 92%까지 감소됩니다. 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단순당이 많이 첨가된 청량음료, 초콜릿, 과자 등을 먹는 것은 우리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 것 많이 먹는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고 감염병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닥터 닐 레들리는 이런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발이 퉁퉁 붓고 감염병에 잘 걸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앞서 소개한 실험에서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가 탐식작용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려 5시간이나 지속된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것 몇 번만 먹으면 우리 백혈구는 아예 무력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이라는 책 24쪽부터 25쪽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육의 암 전문병원의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센터장 클레이크 톰슨 박사는 지방질을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릴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당질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강연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만다 박사는 2005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암의 진행 속도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혈당이 암을 유발하는 것은 활성산소 때문이고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과일 주스, 설탕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반드시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일반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단순당 또는 설탕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반작용으로 거의 급격한 저혈당 상태가 옵니다. 과당과 초과당 옥수수 시럽은 술이 간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간을 상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상태인 혈당 스파이크 중에는 대단히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증가됩니다. 이것이 또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켜 암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뒤에는 저혈당이 심하게 옵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 뒤에는 오히려 힘이 빠지고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오고 급 피곤해집니다. 저혈당 중에는 음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기를 느껴 단 음식을 또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당분을 섭취해도 당분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이것이 당뇨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건강생활습관 170쪽에 소개된 사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자는 사과를 먹는 방법을 3가지 형태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를 그냥 통째로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 30분이 지나면서 90 가까이 올라갔고 또 1시간이 지나면서 당이 떨어질 때 66까지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30분이 지나면서 90 가까이 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통째로 먹은 것보다 좀 더 혈당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를 즙을 내서 먹었습니다. 주스 상태로 들이켰더니 식후 30분이 지나면서 90 가까이 혈당을 올라갔는데 문제는 혈당이 50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혈당이 오면 현기증과 피로감이 높아집니다. 혈당 기복이 심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저혈당 상태에서는 뇌로 전달되는 자율신경계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는 단순당이 가져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수, 아스파탐이 가미된 음료, 청량음료, 우유 등을 포함한 단순당은 충치, 변비, 비만, 고지혈증, 영양실조, 심장질환을 만들어냅니다. 혈액 내 넘치는 당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당화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은 생리통, 어린아이의 인지력, 지적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번 설탕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몇 시간 뒤에는 정상치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섭취할 때는 식품 그대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갈지 않고 씹어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설탕 속에 과당만을 먹은 사람보다는 과일 속에 과당을 함께 먹은 사람이 체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당을 먹더라도 설탕보다 과일 속에 당을 먹으면 당이 덜 올라가고 저혈당 현상도 덜 일어났습니다. 왜 당분을 섭취할 때 섬유질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 속의 섬유수는 담즙산 배설을 촉진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분 섭취가 많아 복부 비만을 보이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도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형태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게 하면 대사증후군이 개선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필요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섬유질이 없는 당은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곳의 진행 속도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우리 식단의 암 예방 차원으로 하루 20에서 35g의 섬유질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 조절을 위해서 1000칼로리당 25g에서 35g을 드셔야 하고 하루 50g에서 100g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섬유질을 섭취하려면 과일 통째로 드시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즙내서 드시는 것으로는 이 양을 결코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과일 주스나 설탕 같은 단순당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탕이나 꿀은 많이 먹으면 육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암에 걸리고 더 많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할 때는 비록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할지라도 저녁에는 소식을 하시거나 약간의 과일 정도만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 조절 능력은 아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침을 잘 드셔야 되고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은 가급적 드시지 않거나 과일만 간단하게 드시는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 30분 전에 한 100g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먹더라도 정제된 당이 없는 식사를 조금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